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포드 회장이 미국은 아직 전기차로 중국과 경쟁이 안 된다는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해드리려고 영상 마련했고요. 몇 가지 또 전기차 관련해서 이런 뉴스 같은 거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한번 분석을 다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드 회장이 중국 전기차랑 경쟁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포드 자체가 전기차로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포드가 또다시 감원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전환의 적자가 눈덩이가 되면서 지난해 8월에 3,000명 인력을 정리해고 했었고, 그 다음에 올 초에 유럽에서 3,800명 인력을 감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인력 감축을 해서 또 뭐 이런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전기차 사업 부문에서는 올해 30억 달러 적자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전기차로 넘어가는 게 뭐 어떤 전문가분은 전기차 만드는 게 쉽다. 그냥 모터랑 뭐 바퀴 갈아 끼고 그다음에 배터리 끼면은 그게 전기차다. 그래서 전기차가 훨씬 쉽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계시지만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이 넘어가면서 계속 적자를 거듭하고 그다음에 뭐 폭스바겐이나 아니면은 독일 3사들 이런 이런 뭐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이 넘어가면서 힘들어하는 거 보면은 전기차로 넘어가는 게 쉽지 않고 거기서 또 흑자를 내는 거는 돈을 버는 거는 더 힘들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드도 이게 이렇게 얘기한 얘기가 뭐냐면 전기차로 넘어가는 게 힘들고 그래서 전기차로 빠르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중국 전기차 CATL 배터리 있잖아요. CATL 배터리를 빠르게 들어와서 전기차 전환으로 할 것이다. 더 쉽게. 이 포드의 목표가 그거 같아요. 제가 해석한 거는 포드는 전기차로 넘어가기 힘들고 그리고 중국과 경쟁하기 힘드니까 아예 중국의 CATL 배터리를 들어와서 전기차 전원을 빠르게 해서 오히려 더 값싼 배터리로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값싼 배터리가 왜 요즘 또 인기가 지금 치솟고 있고 전기차가 왜 싸져야 되는지 그 얘기도 한번 계속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포드가 이런 전략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 차라는 게 특히나 현대도 그렇겠지만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이 전기차로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식구들 있잖아요. 그 예전에 내연기관 식구들을 버리면서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과연 노조나 이런 뭐 노동자 측에서 동의를 할 것이냐? 다들 동의를 안 할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과감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어디냐? 뭐 이게 공산당 뭐 사회주의의 장점이다 단점이 이게 변화에 빠르게 그냥 밀어붙일 수가 있죠. 이게 뭐 장점이다 단점인데 우리나라도 약간 예전에 독재 정권에서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밀어붙이고 막 산업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게 장점일 때는 장점이지만 뭐 단점일 때는 단점이겠지만 지금 이럴 때 빠르게 전환해야 할 때는 또 장점으로 이게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비아디가 바로 내연기관을 버리고 아예 작년부터 이제는 전기차에 올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생산량을 늘리고 테슬라를 앞질러서 세계 1등의 이런 뭐 전기차 생산 회사가 된 것처럼 똑같아요. 포드도 그렇고 제너럴 모터스도 그렇고 여러 내연기관 차들이 빠르게 지금 내연기관을 버리고 전기차로 와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데서 조금 차질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아디는 뭐 1월에서 5월까지 테슬라를 넘어서 싱가포르에서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2023년 1월에서 5월까지 싱가포르에서 등록된 전기차 1462대 가운데 비아디가 303대, 테슬라가 283대 이렇게 1,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론 테슬라가 훨씬 부가가치가 높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 배터리가 너무 지금 자만한 게 이제 나중에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방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기 위해서 지금 중국에 한국 배터리가 점점 밀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유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공장도 엄청나게 더 짓고 있고 자본력은 지금 중국 배터리가 더 세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짓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올해에 1월에 4월까지 약진을 한 걸 보면은 한국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CATL은 올해 성장률만 봐도 55.6%, 그 다음에 비아디가 성장률이 108%고요. 그 다음에 뭐 LG 에너지솔루션이 49%, LG 엔솔은 진짜 잘 나갑니다. 파나소닉은 35.9%, 그 다음에 SKO는 거의 뭐 성장을 별로 못했죠. 5.3%, CALB가 65%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율도 진짜 지금 1위가 CATL이고 2위가 비아디, 3위가 LG 에너지솔루션이다. 이렇게 바뀌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그거는 중국 배터리가 중국 점유율이 들어간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할 말은 없겠지만 중국 점유율 빼고 유럽에서 봐도 CATL이 거의 1% 차로 LG 에너지솔루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국내 3사 배터리도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리튬 배터리 컨퍼런스를 했는데 업계 전문가들이 전 세계 리튬 공급량, 전 세계 수요를 못 따라간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전 세계 리튬 수요가 공급량의 50만 톤을 초과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건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리튬 생산이나 재련을 거의 독점하는 데가 기술력이 있고 독점하는 곳이 중국이다. 중국이 다 갖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중국 없이 이걸 전 세계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까?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션 하이테크나 고시안이라고 하죠. 고시안이나 아니면은 CATL의 이런 IRA 우회를 어느 정도 용인해 주는 게 미국 내에서 전기차로 다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캐파라고 하죠. 그 점유율 공급량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를 배제하고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뭐 알면서도 이렇게 속아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브릭스로 이렇게 다시 뭉치면서 브릭스 국가들이 보통 뭐 인도, 브라질,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남미 국가들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콩고 공화국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국가들도 지금 여기 브릭스 중국 쪽으로 붙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중국 쪽으로 이렇게 붙으면서 이 나라들이 리튬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리튬이나 이런 자원들의 특히나 뭐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광산들의 지금 대부분의 광산들 있잖아요. 이런 광산들에 중국 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중국 회사들의 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리튬 생산에서 과연 중국을 배제하고 이거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이나 전기차를 보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가 또 UAE에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테슬라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아토3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아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디 기사가 나왔는데 중동에서 여러 지금 이제는 아랍에미리트까지 지금 이런 아토3 모델을 출시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판매량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이제 수출하기 시작했거든요. 중국 전기차들이 이제 1, 2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고 하면 또 제2차에 뭐 차이나 전기차든 아니면 중국 전기차 이런 성장이 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비아디가 이전에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진출한 후 중동 지역에 또 입지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 아랍에미리트의 승용차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 비아디는 현지 파트너인 뭐 여기 있다고 합니다. 잘 못 읽겠네요. 이렇게 보고요. UAE와 합작으로 아토3를 출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출시하면서 가격을 보니까 지금 UAE도 넷제로라고 해서 탄소 제로 2050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는데 지금 비아디 아토3 가격이 뭐 15만 디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15만 디람이라고 하는데 보통 다른 EV 모델들은 20만 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5만 디람 정도 차이가 난다.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이렇게 가성비가 좋게 중국 전기차가 수출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153건의 예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아랍에미리트에도 비아디의 이런
전기차들이 이제는 수출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출이 되면서 점점 이런 시장을 늘려가겠죠. 그러면 더 좋은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에 이어 비아디도 대규모의 저장 장치 사업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지금 메가팩 산업을 하잖아요. 비아디도 똑같이 지금 발전소를 운영한다고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영 매체에 따르면은 후난성 최초로 전기 화학 발전소 운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도에 따르면 이 발전소는 비아디의 블레이드 큐브 배터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큐브 배터리로 발전소 운영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그래서 테슬라도 북미에서 발전소를 해서 배터리팩, 메가팩 이렇게 해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아디도 이미 LFP 배터리가 ESS 에너지 저장 배터리로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비아디가 이런 산업도 지금 진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은 자동차도 하고 있지만 철도 또한 완전 무인 자율주행으로 지금 빠르게 진행한 중이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요. 시안 지하철에서 완전 자동 무인 테스트, 무인 운전 테스트를 시작하고 있고 서북지구 최초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한번 같이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안 지하철에 완전 자동 무인 테스트를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시안시에서 함양시를 달리는 서안 지하철 16호선이 지금 완전 전자동 무인으로 실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열차도 이제는 무인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모빌리티 경쟁에서 이제 자율주행에서 또 전기차 부분에서 또 중국이 앞서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짐바브웨가 또 자원 민족주의 물결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바브웨도 이제는 자기들의 자원을 아무한테나 수출 안 하고 국유화를 시켜서 자기들이 관리를 해서 수출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점점 칠레, 짐바브웨 아니면은 콩고 이런 데가 자원 민족화를 시켜버리면은 결국 외교입니다. 외교를 잘해야 이제 수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잘하는 데가 중국 쪽이다. 중국이 특히나 코발트나 이런 리튬 광산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짐바브웨에.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앞으로도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이 진짜 무섭고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걸 여기 기사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많은 투자를 하고 이제 조금 빛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니오에서 연말까지 2,300개를 목표로 지금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이 1,500개에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배터리 스테이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댓글 남기신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차이나 전기차나 아니면 중국 전기차 까는 거는 좋은데요. 진짜 제발 잘 알고 까줬으면 좋겠어요. 잘 알지 못하는데 까니까 진짜 사람이 열받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진짜. 봐봐요. 여기서도 중국의 LF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고 그래서 교체라는 방법을 생각한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이게 아니거든요. 아까 니오는 거의 LF 배터리가 있나? 거의 3만 개 NCM 배터리를 쓰고요. 니오는 그리고 그거를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든 분 물정 모르는 영상이 웃고 하면 많이 진짜 이거 보면은 진짜 안타까워요. 알고 좀 까줬으면 좋겠어요. 니오는 3만 개 배터리를 교체하는 스테이션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자기 지식 자랑을 했는데 비아디는 LFP를 만들고 CATL은 3만 개를 만들고 CATL도 3만 개도 만들고 LFP도 만들고요. 비아디는 LFP만 잘 만듭니다. 이거는 안다고 지식 자랑했고 다 아는 내용. 토레스 EV가 비아디 LFP 배터리를 달고 국내 출시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 지금 제 구독자 아닙니다.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발 알고 좀 깠으면 좋겠어요. 모르면 까질 말던가 아니면 알면 깔 거면 알고 까던가 제발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산철에 이어서 나트륨까지 배터리가 저렴해야 뜬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나트륨 배터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트륨 하면 소금이잖아요. 우리 천일염 지금 사태 지금 소금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소금이 부족한 원자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금으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보다 훨씬 저렴하고 그 다음에 성능은 좀 낮지만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LFP 배터리를 탑재 공헌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은 올해 나올 거라는 체리 자동차의 CATL에 소디움 배터리, 그러니까 나트륨 배터리가 장착된 아이카 03인데 이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리튬 말고 나트륨 배터리는 매장량이 리튬의 400배에서 1000배 이상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싸겠죠. 그래서 이걸로 만들면은 진짜 가격은 진짜 싸진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할 게, 왜 요즘은 이제 전기차를 왜 싸게 만들려고 하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전기차가 테슬라가 들어오고 어느 정도 고도에 들어섰으니까, 원래 처음에 전기차 가격이 비쌌을 거란 말이에요. 배터리 가격 때문에 비쌌잖아요. 근데 비싼 걸 돈이 많은 소비자들이 많이 사줬어요. 근데 그런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다 채워졌다. 그러니까 더 이제 비싸게 만드는 거는 더 이상 뭐라고 해야죠? 향후 몇 년간은 또 수요가 조금 줄어들 것 같으니까 이제는 저가로 가서, 대중화로 가서, 대중 매니아들 있잖아요. 대중 사람들의 이런 가격대로 가서 더 많이 판매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그런 전략을 다들 하려고 하는 게 지금 테슬라가 먼저 시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엔 뭐 중국 전기차들이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가격을 줄여줄 수 있는 배터리가 뭐가 있냐면, 그게 바로 LFP다. LFP 리튬 인산 처리 가격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나트륨 배터리가 있겠죠. 그래서 나트륨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가격을 줄여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세계 최대 배터리 회사인 링더스다이, 그러니까 CATL이 자신들이 개발한 나트륨 배터리를 실제 전기차에 탑재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래서 체리 자동차가 지금 아이카 03 모델의 이 리튬 소디움 배터리죠. 나트륨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기존 리튬 배터리에 비해 40% 수준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밀도는. 그리고 상온에서 15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하고 영하 20도에서도 90% 이상 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LFP 배터리, 리튬 배터리보다는 밀도는 좀 작지만 중요한 거는 상온에서 빠르게 충전될 수 있고요. 빠른 충전이 장점이고, 그 다음에 영하 20도에서도 90% 이상 성능을 발휘하는 게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장점이다. 그 다음에 가격도 훨씬 싸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ATL이 이렇게 개발하고 있고, 선하다전자도 하고 있고, 비아디도 이렇게 개발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중저가 배터리가 나오면 또 다른 또 수요를 창출해내고, 거기에 차이나 전기차가 더 많이 갈 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짜잘짜잘한 기사 있는데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핫했죠.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래서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이, 바그너 용병들이 지금 모스크바에 진출을 해서 이렇게 반란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 그냥 냉정하게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800km를 하루 만에 갈 수가 있을까요? 이건 미군도 못해요, 진군을 하는 게. 그런데 800km 진군을 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자작극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이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속이는, 상대를 속이는 거죠. 우크라이나를 속여서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하면서 유인을 했는데 그게 안 통했지만, 이런 거 보면은 지금 프리고진 이 사람이 쿠데타를 했다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박수를 받으면서 지금 벨라루스로 떠났을까요? 벨라루스 대통령이 또 중재를 했다는 것도 웃겨요. 거의 러시아에, 거의 벨라루스란 나라는 러시아 영향력 밑에 있는데, 오히려 푸틴 대통령이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대통령이, 루카첰코 대통령이죠. 벨라루스의 루카첰코 대통령이 프리고진을 설득을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셀카도 찍어주고 무슨 유명인 다 됐어요. 이렇게 악수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 이게 과연 반란을 주도한 사람의 이런 퇴진일까,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내 연금저축 사고 보험금이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금 보호도 적용이 된다고 해서 지금 연금저축이나 사고 보험금, 퇴직연금 다들 이런 뭐라고 해야죠?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최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냐 보니까 일반 보험 대상은 5천만 원, 그 다음에 사고 보험금도 5천, 그 다음에 퇴직연금 DC형도 5천, 이렇게 해서 총 1억 5천을 더 보호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2001년에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을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치로 하면은
적어도 1억 5천에서 1억 5천에서 한 2억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예 아싸리 이제는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2억으로. 2001년에 5천을 해줬는데 왜 지금까지 5천을 계속 예금자 보호로 가고 있을까요? 그만큼 현금 가치가 워낙 떨어졌는데 이때 5천이랑 지금 5천이랑은 천지 차이죠. 2001년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너무 낮고요. 만약에 우리가 잘 보세요. 퇴직연금 DC형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연금저축이나 이런 걸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모을 거 아니에요? 퇴직연금이나 그러면 분명히 이거 1억 넘어갑니다. 억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투자하다 보면 억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연금저축도 이제 600씩 투자하는데 600씩 10년 하면 6천이고 이게 30년 하면은 뭐요? 1억 8천이잖아요. 그냥 원금만 해도 1억 8천이고 이것도 똑같잖아요. 퇴직연금도 계속 쌓이다 보면 1억이 넘어갈 텐데 1억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억이 넘어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천 단위려나? 하여간 투자해서 성과하면 억이 넘어갈 텐데 5천만 원만 보장해 준다고 하면은 이것도 노후 대비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잘 보시고 투자하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